네, 안녕하세요. 조선의 달인 조선기술사입니다. 네, 오늘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실기시험 중 전형 중에 하나인 작업형, CAD 시험 뽀개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좌는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해당되겠죠. 안타깝게도 필기시험에 떨어지신 분들은 다음을 기약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조선산업기사와 조선기사의 실기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산업기사, 조선기사 모두 마찬가지로 필답형과 작업형 두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시험을 보셔야 하고요. 모두 다 한 해에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두 개를 합쳐서 60점 이상이 되면 합격해서 자랑스러워 자격증을 손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필답형을 잘한다고 해서 한 가지 과목만 이수한다고 해서 합격되지 않고요. 두 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합니다. 과락은 딱히 없지만 실격이 있습니다. 어느 시험에 실격이 있을까요? 작업형 시험에 실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택도 안 되게 작품을 만들지 못하면 실격 처리가 되니까요.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조선산업기사와 조선기사의 필답형 비율이 약간 다릅니다. 조선산업기사는 필답형이 70점 배점이고요. 조선기사는 필답형이 80점 배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기사 필답형만 잘 보면 60점 넘을 수 있겠네. 그럼 작업형 시험 반드시 보셔야 하고요. 20점 만점에 1점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옛날에는 작업형 시험을 그렇게 필답형을 잘 본 사람들을 위해서 네모만 그려도 1점을 준다 이런 풍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작품이 작품으로서의 어떤 형태를 갖추지 못하면 그냥 실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산업기사는 필답형이 1시간 반 시험을 보면서 70점이고요. 조선기사는 2시간 시험 보고 80점. 그래서 조선산업기사는 CAD가 30점 배점이고요. 조선기사는 CAD가 20점 배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선산업기사가 약간 더 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조선소에 계셨던 분들, 조선 설계에 계신 분들은 CAD 작업형을 조금 더 익숙하게 하실 거니까 그 까다로운 필답형 시험에서 조금 더 배점이 낮은 것이 약간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작업형을 알아보기 전에 70에서 80점 배점을 가지고 있는 필답형입니다. 사실 필답형이라고 해봐야 다른 종목, 다른 기사 시험에서는 필기시험과 필답형이 완전히 달라서 새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에서는 필답형 시험의 내용이 필기시험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제대로 필기시험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기 나온 제가 뽑아본 그 몇 년치의 필답형이 키워드들인데요. 심순누리라든지 프로펠러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잘 접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가 1년에 한 번밖에 보지 않고 매번 채점위원이 바뀌어서 문제의 은행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필답형에서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기시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몇 년치 안 되지만 필답형 시험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복기하면서 가령 객관식에 나왔던 문제 가령 횡동요를 막는 장치는 무엇인가? 보기 1, 보기 2, 보기 3, 보기 4 이렇게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맞는 것, 틀리는 것 위주로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필답형에 관한 강의 해설은 다음을 미루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형 CAD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조금 쉬웠다고 합니다. 2018년까지는 그야말로 그냥 사도를 했습니다. 사도라 하면 도면을 복사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냥 도면을 주면 도면대로 그냥 복사해서 다시 그리는 시험에 불과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시험이었죠. 하지만 2019년부터는 조금씩 난이도가 생겨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계 유사 종목의 작업형보다 대단히 쉬운 시험이죠. 아무튼 종이도면 두 종에 대해서 수정사항을 파악해서 수정해서 그리는 것으로 문제가 바뀌었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까지 해서 총 3년치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해서 총 6회분의 어떤 그 작업형
패턴이 확인이 됐으니 거기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사항을 작도를 한 다음에 A3 용지에 직접 프린트해서 두 종을 모두 직접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시험은 마무리가 됩니다. 두 종의 도면은 GA, 제너럴 어레인지먼트죠. 일반 대치도와 미드십 섹션, 중앙 단면도죠. 그 두 가지 도면을 그려서 수정해서 그려서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그림이 2021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로 기억이 되는데요. 통상의 더블 사이드 미드십 섹션과 선수 부분의 일반 배치도, 일반 배치도를 전부 다 표현하진 않고 선수 부분만 표시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작업형 CAD 시험은 사실 시험부터 고난입니다. 3시간 동안 시험을 봐서 중간에 한번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도 만만치 않은 것도 그렇지만 시험장이 2020년, 2021년에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는 아예 없어요. 서울 경기가 아예 없고 부산이랑 울산 그리고 대전에 시험장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조선 산업기사 시험장만 있었고요. 부산이나 울산, 대전에 있는 각 폴리텍 학교들에서 전산 실습실에서 주로 이 시험을 응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시험장이 확인이 되느냐? 여러분 필기시험 복용하고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실기시험 언제 신청하세요라는 공지가 뜹니다. 통상의 실기시험 공지 신청하는 날 한 2, 3일 전에 이런 공지가 뜨는데 그 2, 3일 전에 어느 지역에서 시험을 치루하며 어느 지역에 무슨 전산 실습실에 어떤 오토캐드 버전이 깔려 있는지도 안내가 됩니다. 아직까지 해본 적은 없고 그런 사례도 없었지만 나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꼭 서울에서 시험을 봐야겠다고 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부산이랑 울산, 대전 말고 서울에도 시험장을 열어달라고 하면 아마 시험장이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해당되는 얘기였는데요.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에서도 아마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장비로 오토캐드를 준비해야 하느냐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기시험 신청할 때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캐드 우리가 쓰는 수준이 그냥 GD, 제너럴 드로잉이기 때문에 버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고 어떻게 작도가 되었는지 한번 실전 문제를 가지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소개드릴 내용은 2020년 조선산업기사 기출문제입니다. 조선산업기사 기출문제 제가 직접 응시했던 시험이고요. 제가 한번 어떻게 시험이 응시되는지 궁금해서 대전까지 시험을 치르러 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제시받는 그냥 그림입니다. 제너럴 어레인지먼트 먼저 보시면 일단 프로파일과 탱크탑 플랜 두 개가 주어지고요. 이 도면은 그냥 껍데기 왁구만 주어집니다. 이런 그 디멘전 정보가 없어요. 디멘전 정보가 없고 프레임 넘버도 아마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눈에 보기에 이제 유제선의 화물창 구간의 중앙인 거는 같은데 조금 어색해요. 화물창의 길이가 이렇게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탱크탑 플랜이라고 했는데 탱크탑 플랜이 이 카고 오일 탱크밖에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발라스트 탱크도 안 보이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굉장히 유심하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각 부재 가령 이너버텀의 높이 1.15m라든지 8. 이런 수치들도 없어요. 그냥 없고 대신에 그런 것들이 옆에 글자와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너버텀의 높이는 1.15m이다. 이 선박의 높이는 8.95m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씨로 나온 설명과 이 도면을 매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탱크탑도 정말 이상하게 생겼죠. 그냥 오토발라스 탱크도 없이 그냥 카고 오일 탱크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림이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당연해요. 현업에 계신 분들, 더블 헐, 더블 버텀, 오열 탱크만 보신 분들은 이상하게 보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은 그 이상한 것을 고치는 것이 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두 가지 도면을 주고 제시한 내용이 뭐 거의 한 10줄가량 적혀 있고요. 수정사항도 꽤 몇 줄이나 적혀 있습니다. 수정사항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두 가지였고요. 현재 싱글홀로 되어 있는 것을 더블홀로 바꾸라. 더블홀의 폭은 1m로 한다. 그리고 이제 카고 탱크의 길이가 서로 다른데 카고 탱크의 길이를 동일하게 해라. 단 프레임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의 길이는 일정하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뭐 프레임 간의 간격은 뭐 800mm이다.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글씨로만 주어져 있고 도면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맨 처음 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도면을 굉장히 유심하게 이 글씨와 어떻게 바꾸는지를 거의 한 1, 20분, 2, 30분 이상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도 혼밥 설계 하시는 분들, 설계 업체에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거의 30분, 1시간가량을 도면을 해독하는 데만 시간을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 역시 그랬고요. 그것은 이 문제 자체가 엉성하게 나온 문제이기 때문이다. 왜 엉성하게 나오느냐? 엉성하게 나온 거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그림이죠. 실제로 제가 제출했던 답안입니다. 일단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죠. 각 카고 탱크의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어라. 단 프레임 맨 뒤에서 맨 앞까지의 길이는 일정하다. 이건 되게 쉽죠. 지금 프레임 64에서 136까지 되어 있고 가운데 넘버 3 카고 탱크가 길게 되어 있으니 그 두 개 위치를 일정하게 바꾸어서 프레임 넘버도 바뀌겠죠. 프레임 간의 간격을 800mm인가로 주어졌다면 86번부터 114번까지의 넘버 3 카고 탱크가 아니고 88번부터 112번까지로 넘버 3를 줄이고 넘버 2와 넘버 4를 키워서 카고 탱크의 길이를 일정하게 하는 것. 아마 이것까지는 누구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물론 여기에도 함정은 있는 것이 이 카고 탱크의 뭐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레임 넘버가 바뀐다는 것까지 잘 캐치가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간의 간격을 여기 800mm인가 600mm를 주어졌으니까 프레임 86이 그냥 86이 되는 것이 아니고 86이 88이 되고 114가 112로 줄어드는 그런 것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블 헐을 붙여라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현재는 이 싱글로 해서 카고 탱크가 사이드샷까지 맞닿아 있죠. 굉장히 희한하게 생긴 그런 모습일 텐데요. 현업자들이 보기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그대로 대비 두고 더블 헐만 1m를 키운다고 했으니, 추가한다고 했으니, 사이드샷 위치는 동일하고요. 1m 간격으로 더블 헐을 키우는 것. 이렇게 되면 일단 왁구는 완성이에요. 왁구만 완성이지만 실제로 도면으로서의 완성도는 떨어지죠. 탱크탑에서 맨 위에서 봤을 때 카고 탱크만 있던 것이 사이드쉘에 워터발라스 탱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워터발라스 탱크라고 주어지지 않았지만 더블홀이라는 것이 워터발라스 탱크를 의미하기 때문에 넘버 3 워터발라스 탱크에서 컴파트먼트에서 X표 하고요. 넘버 2도 역시도 X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카고 탱크가 기존에 선체 폭평양 전부 다 주어졌던 것이 1m씩 줄었죠. 그래서 1m씩 줄은 것들이 이렇게 컴파트가 됐고요. 마찬가지로 스타버트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탱크탑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로파일에서 조금 이제 함정이 있었죠. 왜 함정이 있었냐고 하면 기존의 프로파일 컴파트먼트를 보시면 기존의 것은 더블 버텀만 있었기 때문에 워터발라스트 탱크가 더블 버텀에만 올라 있고 그 위에는 그냥 카고 탱크가 전체적으로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워터발라스트 탱크 이렇게 되어 있었고, 근데 더블 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블 헐이라고 하는 것은 더블 버텀에서 이어서 더블
할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프로파일에서 보면은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 카고 탱크는 여전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맞지만 워터 발라스트 탱크는 여기서 이 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워터 발라스트 탱크는 여기에서 이 위에까지 어퍼덱까지 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기는 게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미드십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워터 발라스트 탱크 컴파트먼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터 발라스트 탱크는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어퍼덱까지 모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워터 발라스트 탱크가 기존에 이 밑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워터 발라스트 탱크는 베이스 라인에서부터 어퍼덱까지 이렇게 전부 다 연결되는 이렇게 커다란 X차 구조가 된다는 거, 이렇게 커다랗게 되는 것이 워터 발라스트 탱크고요. 그 이너 버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은 카고 탱크다. 이렇게 컴파트먼트가 구성이 돼야지만 제대로 된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네럴 어레인지먼트까지 했고요. 아마 이 정도 그랬으면은 이게 30점 중에 반반씩 주어진다고 하면은 뭐 15점 정도 만족을 할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뭐 터치업할 내용들은 있죠. 가령 커다란 부재들, 가령 뭐 바텀 플레이트, 이너 버텀, 어퍼덱 같은 경우에는 굵은 실선으로 해야 되고요. 이미 오리지널 그림에서 굵은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따라 하실 거고요. 컴파트먼트로 보여주는 것들은 1점 세선이나 2점 세선으로 얇게 하기 때문에 그거랑 똑같이 해서 1점 세선이나 2점 세선으로 얇게 해야 됩니다. 저는 편의상 그냥 실선으로 그렸어요. 실제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네. 프레임 넘버까지 적어 주시면 완벽한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인데 두 번째 문제가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었고요. 조금 더 우스운 모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미드십 섹션 중앙 단면도인데요. 사실은 좀 우스운 모습이지만 이 앞절에 나왔던 그 일반 배치도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역시 유조선 크루드 오일 탱크이긴 한데 이너 버텀만 있습니다. 이너 버텀의 높이는 1.1인가 1.7인가 1.1 정도로 생각되네요. 그렇게 그냥 이너 버텀의 높이라든지 이런 겉어 위치들도 말로 써 있습니다. 글로 써 있어요. 글과 숫자로 별도로 되어 있고요. 진짜 이 그림은 딱 이렇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이너 버텀의 높이는 얼마이고 어퍼덱의 높이는 얼마이고 캠버도 있었죠. 캠버는 얼마이고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파악을 해야 되고요. 여기서 또다시 수정사항이 주어집니다. 수정사항은 고맙게도 앞에 나왔던 일반 패치도 문제와 동일한 수정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싱글홀을 더블홀로 만들어라. 더블홀의 폭은 1m로 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면 좋죠. 이렇게 해서 요 높이가 대략 1m쯤 되니까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더블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밑에까지 내리면 되나요? 밑에까지 내리면 안 되죠. 내려버리면 여기에서 폭은 1m가 훨씬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더블홀이라고 부르나요? 아니죠. 더블홈, 더블버텀은 충돌이 생겼을 때 화물창, 크루드 오일 탱크, 기름 탱크가 새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이쪽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금방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더블홀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시험을 이렇게만 그리셨으면 일단 감점이 아마 크게 될 거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번째 수정사항에서 힌트가 있고요. 더블홀에 두 개의 스트링거를 추가하라. 스트링거 위치가 얼마다 주어집니다. 스트링거 두 개를 차고 두 개의 위치는 얼마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너홀과 사이드 쉘에 론지를 추가하라. 론지 추가하는 건데 그러면 스트링거 붙이고 이렇게 하면 답니까? 이게 과연 더블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이거는 더블홀은 아니고요. 그러면 스트링거가 두 개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이너 버텀에 여기 L10번에 사이드 겉어, 시험에 측 겉어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호파를 깔라는 얘기죠.
이렇게 마지막 측거더와 제일 마지막 스트링거를 연결하는 그 호파가 붙게 됩니다. 이 호파까지 붙여야 완벽한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너 헐과 사이드 쉘에 론지를 추가하라. 론지 사이즈는 250에 90에 12에 16. 인버티드 앵글 3개씩 추가하라. 제대로 이것은 그 다음에 또 뭐 써있던 게 뭐 등간격으로 하시오 이런 얘기도 써 있었을 겁니다. 그래 보시면 딱 맞게 그 등간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작동한 모습입니다. 자, 일단 왼쪽에 있는 것은 변경 전이고요. 이걸 그대로 그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변형해서 이렇게 그리는 거고요. 이너 버텀의 높이라든지 사이드 쉘의 폭이라든지 선폭이라든지 뭐 캔버라든지는 다 글씨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첫 번째 사항이 더블 헐을 그려라. 더블 헐의 폭은 1m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1m. 그 다음에 더블 헐이 끝까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내려오면 안 됩니다. 스트링거를 2개를 깔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이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측거더, 사이드 거더와 제일 밑에 있는 스트링거를 연결하는 호파를 깔아야 됩니다. 선생님, 이 문제에서 호파를 붙이라는 이야기는 없었죠. 호파 붙이라는 얘기는 없었지만, 더블 헐이라는 얘기 자체가 호파가 있다는 것, 호파가 없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냥 내려가 버리면 1m가 안 되기 때문에, 더블 헐이라는 말 자체를 존재할 수가 없어요. 스트링거를 2개 붙이라는 얘기는 자동으로 호파를 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 쉘과 그 이너 헐에 각각 3개씩 4조를 붙이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사이드 쉘 론지의 간격은 등간격으로 한다. 그 다음에 사이드 쉘의 그 플랜지는 방향을 밑으로 한다. 그런 것들이 다 이 글씨로 수정사항으로 제시가 됩니다. 제가 지면상으로 작아서 못했고요. 통상에 우리가 하는 실제 선박의 모습과 똑같이 제시가 돼요. 수정사항에 있는 글씨를 다 읽지 못해도 너무 당연하니까 사실은 뭐 선직에 계신 분들은 250 앵글이니까 이렇게 해서 플랜지가 밑으로 가게 이렇게 잘 다 그리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이너 버텀의 높이라든지 그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리하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사이즈가 론지 사이즈가 다 이 스케일로 제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선가 표로 써 있습니다. 표로 무슨 이너 버텀의 사이즈는 얼마이다. 론지의 사이즈는 얼마이다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이것을 따라 그리게 되면 되고요. 플랜지 방향 역시 선측을 향한다고 이거는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그대로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하면 어느 정도 작품의 완성도는 생긴 겁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빠진 사항들 몇 개 있죠. 가령 이제 선 굵기, 이 센터 라인이라든지 이 강력 주로 종강도 부재들은 굵은 선으로 해야 되고요. 이 론지 역시 보통 굵은 선으로 합니다. 론지를 이렇게 굵은 선으로 하나만 그려도 되고요. 론지를 이렇게 해서 얇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실제 사이즈가 되도록 그려도 상관없어요. 왜죠? 실제로 그 트라이번 모델링 하시는 분들은 단면을 찌어보면 이렇게 선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시고 뭐 몰드 라인까지 다 맞추시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실제 현업에서는 그렇게 하고 또 모델링해서 자동으로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이 작품은 이 시험은 그냥 프린트해서 내는 거거든요. 프린트해서 낼 때 이렇게 굵은 선으로 하나만 이렇게 굵은 선으로 해서 그리면 나오고 이렇게 얇은 선 2개 해서 그려도 프린트해 보면 똑같아요. 물론 한 번 그려놓고 카피해서 하면은 금방이긴 하지만 굳이 이렇게 선을 2번씩 더 그리는 그런 수고로움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물론 해도 되고요. 그렇게 되고 컴파트먼트가 빠졌잖아요. 컴파트먼트에서 여기는 하고 땅 크다. 아까 그 이너 버텀과 더블 헐과 더블 사이드를 연결하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는 워터 발라스트 탱크다. 이런 것까지 컴파트가 표시돼야 되고 컴파트에서 여기다가 이제 워터 발라스트 탱크다. 여기는 카고 오일 탱크다. 적어줘야겠죠. 요 컴파트먼트 보여주는 거는 뭐 1점 세선이나 2점 세선 얇은 걸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C랑 많이 빠졌네요. 센터라인과 베이스라인이 있지만 뭐 가령 이너 버텀의 높이, 어퍼덱의 높이, 캠버 높이까지 적어주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제 사이드 쉘 스트링거의 높이 둘, 예, 이제 건연까지 높이도 하고, 예, 선폭도 빠졌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사이드 거드 2개, 선폭까지 해서 이렇게 해주고, 원래 여기 있었지만 여기 레디우스 1800 있잖아요. 레디우스 1800도 사실은 똑같이 그려줬어야 돼요. 제가 손으로 쓰다 보니까 빼먹었네. 이 정도까지 해주면 만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현직에 계신 분들은, 특히 유저선 단면도 보신 분들은 아이고 이게 무슨 시험이냐 하시겠지만, 학생들은 맨 처음 보시면 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겠습니까? 연습해야죠. 네, 실제로 조선소에 계신 분들은 아베바 마린 주로 많이 쓰시니까, 예, 오토캐드 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뭐 오토캐드는 그냥 공대 나오신 분들의 교양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잠시만 익히시면 되고요. 캐드 종목 어떤 거라도 익혀두신 분들은 GD 제너럴 드로잉은 금방 하십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오토캐드를 전혀 다룰 줄 몰랐는데 시험 시간 3시간 동안, 처음 1시간 동안 오토캐드 연습을 했어요. 연습을 하니까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3시간 안에 작품을 제출을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시험은 시험이니까 도면을 그려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 빈 것을 꺼내서 도면 양식부터 만들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도면 양식을 해서 이렇게 써 있고, 여기 테두리도 있고, 왼쪽 위에 이렇게 해서 이름과 수험표도 적게 되어 있고요. 이 안에 A3로 만든 420, 297로 된 사이즈 안에 이 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스케일 다운해서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리얼 스케일, 1대1 스케일로 미드십이 됐던, 일반 배치도 됐던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PDF를 만들기 직전에 전체를 붙잡아다가 스케일 다운 50분의 1이나 150분의 1을 해서 도면에 탁 넣고, PDF를 만들 때 PD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간 지정해서 저장을 하면 딱 PDF 이쁘게 만들어지잖아요. A3 사이즈로. 그래서 PDF 사이즈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PDF를 저장을 하면, 예, 2종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다. 시험 시간 다 끝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독관한테 이야기하면 감독관이 USB를 갖다 줍니다. 그럼 USB에다 PDF 2종과 직접 작성했던 오토캐드 파일을 옮겨요. 그 다음에 감독관 자리로 와서 PDF, USB에 담긴 PDF 2종을 열어서, 그 PDF는 출력만 하는 겁니다. 감독관 자리에서는 오토캐드를 여는 것이 아니에요. 감독관 자리에서 PDF를 열어서 A3 용지에 프린트만 합니다. 프린트를 직접 해요. 그렇게, 그 다음에 감독관 자리에서 오토캐드 수정을 하진 않고요. 근데 프린트가 잘못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A3 용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출력하기도 하고 그런 실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 때문에 두 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한 도면당 2장씩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에 사인을 하고 감독관이 직인을 찍고 제출하면 시험 마감이 됩니다. 비록 USB를 내지만 채점은 USB에 있는 파일을 하지 않고 이 도면으로만 채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론지를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냥 출력된 도면만 보니까. 자, 그럼 이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시험을. 일단 오토캐드 기능을 익히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험장에서 바로 익혔습니다. 뭐 그러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며칠이라도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데 그림 시작하는 법, 뭐 프린트하는 법 나오니까 간단하게 익히시기 바라고요. 선박 제도에 대해서는 따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업에 계신 분들은 뭐 신입사원 교재도 있고 주변에 도면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학생들은 제가 방금 찾아보니까 선박 제도, 조선 제도라고 된 책이 시중에 2권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 내용을 직접 열어보진 않았지만 뭐 내용은 대동소이하라 보고요. 책값은 싸지 않으니까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 아마 있을 겁니다. 학과 사무실에서 빌려줄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잘 얻으셔서 선박 제도, 각 부제의 명칭이라든지 어떻게 표기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작업형 CAD 시험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강의 작성에 도움이 되니까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